예.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 다 상승을 했었는데요. FOMC 의사록과 관련해서 유럽에서는 관망을 하면서 장을 마친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좀 보고 난 다음에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는 점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날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상대적으로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좋았습니다. 0.9% 거의 1%에 근접한 상승률이 나와줬고요. S&P 500 지수 역시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도 4,000포인트대에 어느 정도 안착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우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날 시장의 키워드는 의사록 그리고 경제 지표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FOMC 의사록 결국 공개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날 회의를 진행했던 상당수 참석자들이 기준금리와 관련해 금리 인상 속도를 곧 늦추는 게 적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곧 이라는 단어 자체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보였습니다. 앞서 연준은 최근 4번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75bp씩 아주 가파르게 상승시킨 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는 그 속도를 늦춰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 자체가 이런 기류가 연준 내부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줬고요. 또한 일부 위원들 말에 따르면 연준이 계속해서 이렇게 75bp씩 계속 강력하게 올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속도 조절론에 힘을 더 가해주는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늦추면 시스템의 불안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는 점도 또 하나의 호재로서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의사록이 공개가 된 이후에 뉴욕 채권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면서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국채금리 수익률은 하락을 하게 된 내용인데요. 지금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연준의 통화정책과 가장 긴밀하게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장중에 4.568%까지 올랐다가 장 후반은 4.4%까지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중장기물의 대표 선물 시장인 이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장중에 3.7%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날 이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에게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여기에다가 달러 인덱스 역시 106.03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위험 투자 신호, 선호 심리가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경제 지표는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약간은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나왔다라는 점, 속도 조절의 또 하나의 단초가 됐었는데요. 개장 전에 고용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도 좋게 해석이 됐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건이 나왔습니다. 8월 중순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실업률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이었었고요. 기타 내구재 수주라든지 신규 주택 판매 건수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왔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는 못했다라는 점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면서 시장은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따지면 수요일 날 1.3% 평균 상승률을 보여줬다면 간밤에는 에너지 쪽에서 약간 흔들리면서 0.5%의 상승세를 평균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 나온 것이고요. 상승폭이 약간 축소된 점도 있다라는 점을 가져가 보셔야겠습니다. 자,
자, 그런 가운데 가장 좋았던 거는 경기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1.3% 올랐고요. 여기에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데 잠시 후 보시겠지만 테슬라가 강세를 띄웠습니다. 이러한 기대치를 그대로 섹터에 녹였고요.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는 미디어하고 엔터 업종 쪽에서는 플러스가 나왔고, 반면에 이제 방어주 성격을 띠게 되는 통신 업종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약간의 성장주는 좋았다라는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IT 쪽에서도 0.8% 올라가게 되면서 장중에 사실은 더 강하게 올라갔지만 애플과 관련된 약간의 이런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승 탄력을 줄이게 되면서 섹터 순위가 4위까지 살짝 밀려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가 가장 부진했던 건 유가가 상당히 세게 또 밀려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섹터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약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대다수 시가총액 크기와 상관없이 다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중소형 쪽에서 조금 더 하락세가 많이 나왔고요. 나머지 이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기술주, 반도체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점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우선 IT하고 성장주 묶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장중에 약간 부침이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부침은 애플에서 나왔습니다. 장중에 1% 이상 올랐지만 0.6%까지 조금은 상승폭을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여기에서는 일론 머스크 CEO의 또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애플이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이제 앱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수수료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 최근에 이 앱 수수료와 관련해서 반독점과 관련된 이슈가 자극이 됐었고, 관련 소송도 지금 크게 진행 중인 것이 재부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애플이 밀리다 보니까 다른 이 종목들도 살짝 장 초반에 이렇게 밀렸었고요. 이후에 다행히 FOMC 의사록이 투자 심리를 살리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막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승폭을 약간은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재료로서 기술주의 방향성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성장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 테슬라가 이날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테슬라는 최근에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반발 매수세도 있었지만 이날 7.8% 강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어제의 하락을 거의 다 회복해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증권사 시티그룹의 전망이 잘 나왔기 때문인데요. 잠시 후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상향 조정을 시키게 되면서 이날 긍정적인 테슬라의 움직임, GM과 포드한테도 좋은 내용이 됐었고요. 대표적인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3인방, 또 니오, 샤오펑, 이런 종목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 좀 엮어서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ASML 쪽에서 지금 제프리스 쪽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1.2% 오른 그런 개별적인 소식들도 있었고요. 또 엔비디아가 이날 유독 강했습니다. 3%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밀었던 ARM, 영국의 ARM 인수를 실패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패는 했지만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날 엔비디아가 긍정적으로 올라갔고, 관계사 AMD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올랐지만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도 0.5%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이런 다른 제조업체들의 상승세와 비슷하게 따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도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채시장의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면은 이제 은행주들도 좋을 일이 없죠. 하락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투자 심리가 기술주 중심으로 살아난 것이 은행주한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있는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밀렸는데요. 개별적인 악재였고 시티은행에 한해서만 떨어졌습니다. 이 미국의 은행 규제 당국 측에서 시티은행의 금융 데이터와 관련해서 약점이 있고 이거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날 시티은행만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산업재 쪽에서는 유독 강하게 상승을 한 것이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디어앤컴퍼니가 되겠습니다. 이 농기구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고, 디어앤컴퍼니는 이날 실적도 잘 냈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좋게 냈습니다. 이제 그만큼 높은 수요가 앞으로 이 농기구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 속에서 건설 기계 그리고 농기구, 이 디어앤컴퍼니 긍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소비주 쪽에서는 최근의 상승 흐름을 어느 정도 잘 타고 있는 모습도 있고 또 차익 실현이 나와서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도 섞여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주 쪽에서는 월마트 밑에 있는 타겟이 3.5% 올라가면서 유독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연말 쇼핑 시즌과 관련해서 그동안 좀 낙폭 과대 움직임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이날 테슬라는 시티은행 쪽에서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를 지금 거의 예전 수준인 $200 근처까지 더 올리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지금 이 시점부터 무너져 내려오면서 낙폭을 키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매도세로 테슬라가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 상황에서 시티가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하락세가 멈출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긍정적인 흐름이 오히려 나와줬습니다. 이날 테슬라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7% 이상 정정을 하겠습니다. 7.8% 올라가면서 $183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오프라인 백화점 업체 노드스트롬입니다. 지금 소매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었는데 실적과 관련해서는 판매 둔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4.2% 하락하게 된 노드스트롬인데요. 지금 실적 자체가 마진이 계속 적어지고 있다는 개별적인 악재가 있고요. 또 연간 이익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 실적과 이런 디어앤컴퍼니와 같이 실적과 전망이 좋은 거에 비해서 반대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 말에 따르면 이 재고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 속에서 하락을 한 것이고요. 현재 사측에서도 이런 내년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내용도 이날 악재 속에서 좀 안 좋게 해석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노드스트롬은 $21까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FOMC 의사록을 기다리면서 약간의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속도 조절 쪽에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독일, 영국, 그리고 프랑스 모두 다 0.1%를 전후한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이날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제한적인 건 관망도 있었지만 지금 독일의 11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추가 상승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무려 4.5% 하락하면서 $77, $80를 깨고 결국에 내려와 버렸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이 고용과 관련해서는 지표가 약간 부진하게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재고가 휘발유 쪽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결국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쪽으로 확대 해석이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국과 영향력이 깊은 구리 가격은 중국에서 봉쇄를 하지만 예전처럼 다 봉쇄를 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봉쇄에 대한 얘기가 지속하면서 강보합으로 추가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금값은 휴장을 앞두고 어느 정도 관망 심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0.6% 상승,
마지막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6.2bp 하락하면서 연준의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 바로 이렇게 하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서 미국의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기술주의 투자 심리가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땠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내일 추수감사절 휴장을 앞두고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데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일 전자제품 소매업체 베스트바이를 비롯해 대부분의 어페럴 업체 등이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제시하면서 일제히 급등하며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10월의 인플레이션 냉각 상황이 11월에도 계속된다면 연휴 시즌에 소비자 지출이 예상 밖의 증가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공개된 11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이 속도 조절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7%까지 밀리는 등 국채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고 10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 밖의 증가세를 보이고 지난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달 전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뉴스 역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3월까지 기준금리를 100베이시스 포인트, 즉 1%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JP 모건이 예측했다는 소식입니다. JP 모건은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이며 내년 2월과 3월에 각각 25베이시스 포인트씩 인상해 연준의 최종금리가 5%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결국 연준이 모두 500베이시스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이것이 이미 금융 여건에 상응하는 긴축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년 후반부에는 완만한 침체가 예상된다면서 완만한 둔화와 기업들의 노동력 비축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10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고용시장의 부진과 달러화의 강세, 팬데믹으로 인한 외국의 해소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완만해질 것이라면서 5%대로의 실업률 상승에 따라 연준이 2024년 초반에는 정책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연착륙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의 재정경제부 장관이 자국산 제품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를 겨냥해 중국식 산업정책 모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부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지난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해 자국산 재생에너지 제품에만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을 겨냥해 우리는 새로운 세계화로 기울고 있다면서 중국이 오래전 자국산 제품에 배타적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세계화로 기울더니 이제는 미국이 자국 땅에서 산업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이런 세계화로 기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의 협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유럽 산업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가운데 르메르 장관은 유럽은 유럽의 이익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한다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산 우선 구매법을 만들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고 하베크 장관은 미국과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유럽의 산업을 보호할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유럽연합이 더욱 서둘러 결정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EU는 다음 달 미국의 협상팀을 보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이 컴퓨터 제조업체들, 특히 이런 성장주라든지 기술주 쪽에서의 분위기가 좋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대년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감원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렛 패커드 쪽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 제조업체 휴렛 패커드가 향후 3년간 전 직원의 약 12%인 최대 6천 명의 감원을 단행한다는 소식입니다.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회사 측은 2022년 회계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미래형 혁신 계획을 통해 3년간 총 비용 절감 추정치가 최소 14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은 약 1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10월에 마무리된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1%가 감소한 148억 달러를 기록했고 내년 10월에 마무리되는 2023 회계연도 중 조정 주당 순이익이 3달러 20에서 3달러 60센트 정도일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것은 기존의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치였던 3달러 61센트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회사 측은 2023년 1분기 소비자 수요 및 기업 수요 모두 부진하면서 낮은 이익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늘 휭렛패커드의 주가는 1.8%가 상승해 29달러 91센트의 거래를 마쳤고 마지막으로 내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절로 인해 뉴욕 증시가 휴정하며 다음 날인 11월 25일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로 뉴욕 증시가 평일보다 3시간 일찍 폐정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